한 번쯤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한때 강인했고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자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침묵하고 소원해지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변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밖에 딴 사람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몸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는 내면의 폭풍 때문이며 그 자신조차도 가장 가까운 아내를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감히 고백하지 못하는 일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기러기 아빠 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하고 단순히 성인의 고독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의도 사무실에서 보고서와 긴 하루 사투를 벌이고 자정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회식 자리를 견뎌낸 후 남자는 녹초가 된 몸으로 귀가합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싶지만 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극도의 무력감입니다. 슬프게도 대다수의 남성은 도움을 구하는 대신 침묵하거나 회피하거나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일에 몰두하는 쪽을 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사회의 압박으로 인한 남성 활력 및 성 건강 저하라는 민감하지만 매우 시급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모범적인 팀장인 박 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남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가정의 행복을 이해하고 구하고 싶은 아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집 문 앞에 서서 도어락 키패드에 손을 얹었지만 비밀번호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를 민호라고 부릅시다. 민호는 강남의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한 곳에 삽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나 성공의 낙원이라 생각할 만한 곳이죠. 그는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고 테헤란로에 있는 대형 IT 기업의 팀장이며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수입을 올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슴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계바늘이 퇴근 시간인 밤 9시를 가리킬 때마다 민호의 마음속에는 집으로 당장 달려가고 싶은 안도감 대신 막연하지만 무거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실 문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커리어의 절정이라고 불리는 40대, 50대 남성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빈 공간을 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호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보통 삼성역 근처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비치는 허름한 길거리 포장마차에 차를 씁니다. 소주 한 병과 순대 한 접시를 시키고는 그저 앉아 있습니다. 술에 중독되어서도 아니고 그곳 순대가 아내가 해준 밥보다 맛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지연시키기 위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하는 순간을 지연시키고 아내의 기대 어린 눈빛과 마주하는 것을 지연시키며 무엇보다 두려운 자기 몸의 무력감과 마주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가로등 아래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길게 늘어진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자문합니다. 얼마나 많은 남성이 술 기운을 빌려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현실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그의 아내 지은은 착하고 세심한 사람으로 장어구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어가 남성 건강에 신약이자 정력의 상징이라고 믿곤 하죠. 그녀는 김치찌개를 푹 끓여놓고 밤 11시까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상은 이미 식었고 몇 번이고 다시 든 찌개 속 채소는 뭉개졌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와 밤 공기의 한기를 머금고 돌아온 민호는 너무 피곤해. 오늘 회의가 너무 힘들었어. 라는 익숙한 한마디만 내뱉고는
곧장 등을 돌리고 잠듭니다. 그 돌아선 등은 어떤 말보다 차갑고 잔인합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섭니다. 남자의 자격지심과 수치심으로 쌓아 올린 벽 말입니다. 정점은 어느 주말 저녁 민호의 한숨 소리가 어둠 속으로 잦아들었을 때 지은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졌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정막을 찢는 흐느낌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밖에 딴 사람 있어요. 아니면 내가, 내가 늙어서 더 이상 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질문은 민호의 자존심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멍해졌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을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느껴지는 이른바 상명하복 샹밍 샤후. 이 안 되는 느낌은 그의 남성성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 패배감은 너무나 비참해서 그는 건드리면 숨어버리는 달팽이처럼 위축되었고 노력할수록 상황은 더 처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민호와 같은 많은 남성이 무서운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이는 성기능 저하로 이어지며 그 약함은 다시 가정 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 스트레스는 병세를 더 악화시킵니다. 민호는 남몰래 내 마치 범죄자처럼 몰래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약국까지 차를 몰고 가서 급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샀습니다. 그는 그것이 구원이고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가 돌려받은 것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빠른 심장 박동 붉게 달아오른 얼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기력이 억지로 짜내진 듯한 극심한 피로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남성들의 가장 큰 실수, 그리고 남성을 바라보는 여성들의 실수, 또한 사회나 친구들, 심지어 인터넷이 수년간 머릿속에 심어놓은 성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들입니다. 민호도 그 세대의 많은 남성처럼 남자는 강해야 하고 잠자리 능력이 곧 남자의 척도이며 배출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생리적 욕구라는 믿음 속에 자랐습니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귀동냥을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참으면 신장에 해롭다. 배출하지 않으면 막힌다. 심지어 기계는 자주 돌려야 기름칠이 된다는 식의 글들을 읽습니다. 언젠가 저는 가장 치명적인 혼동이 절제와 억압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피하는 것이 절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억압하고 감정을 억압하고 몸의 구조 신호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마주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나이 든 많은 남성이 조용히 행하지만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또 다른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자위입니다. 솔직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민감한 문제이기에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민호는 잠 못 드는 밤이나 사무실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습관처럼 일시적인 진정제처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욕구 때문도 에너지가 넘쳐서 방출해야 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업무 압박으로부터 뇌를 잠시나마 쉬게 하기 위해 저렴한 도파민을 찾아 습관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행동이 자신에게 남은 적은 에너지마저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있은 후 민호는 상쾌함 대신 공허함만을 느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의 공허함입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 앞이나 화장실에 멍하니 앉아 의욕을 잃고 나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고갈이었습니다. 마치 은행에 빚이 있는데 당장 해결하려고 고금리 사채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돈이 생기지만 몸의 실제 부채는 점점 쌓여만 갑니다. 그 정신적 피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면 속으로 스며들어 잠을 설계하고 꿈자리를 사납게 만듭니다. 기분에 영향을 주어 민호가 직원들이나 아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자의 핵심적인 자신감을 앗아간다는 점입니다. 아내 앞에 서면 머릿속에는 감정 없이 서둘러 처리했던 그 자구책들의 잔상이 떠오르고 그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있는 여성과 진정으로 연결될 능력이 없다고 느낍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스스로 해결한다는 오해는 사실 남자를 약함의 늪으로 더 깊이 밀어넣는 달콤한 함정일 뿐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왜 남성들은 그 조용한 공포를 혼자 짊어지고 가야만 할까요? 민호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약한 놈, 한물간 놈이라고 비웃음을 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체면은 때로 태산보다 무거워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는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조언들과 출처불명의 보신 정력제들만 믿은 채 정작 그의 몸이 억지로 작동하길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휴식과 경청을 원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 시절 민호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호령하는 큰 상사였지만 밤에는 식어버린 장어구이가 놓인 밥상 앞에서 도망치는 남편이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요리를 하고 기다렸고 그녀 안의 의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제3자가 바로 건강에 대한 무지 나이와 사회가 주는 보이지 않는 압박, 그리고 민호가 현실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민호가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어둠 속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의 변화를 뚜렷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20대, 30대의 튼튼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식으로 보살피는 대신 몸에 화를 내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이 나이대의 절제가 참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사정을 멈추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안 쓰면 고장 난다는 두려움만 가졌습니다. 남자의 순진하지만 아주 실질적인 공포입니다. 저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잠시 멈춰보길 바랍니다. 민호를 성급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중년 남성 안에는 조금씩 민호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고민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로가 있으며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실수가 있습니다. 민호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스트레스와 약물에 계속 미끄러지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자기 몸을 처음부터 다시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진정한 본연의 강함으로 돌아가는 길은 파란 알약이나 인터넷상의 자극적인 영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변화와 이 벌거벗었지만 필요한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민호가 멈추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적인 숙제를 멈추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혼자만의 처리를 멈춘다면 말입니다. 과연 그가 걱정하듯 몸이 막혀버릴까요? 아니면 정적 속에서 어떤 작은 기적이 싹트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누구나 인내심을 갖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민호의 비싼 외제차가 정기 점검을 받으면서도 가끔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기계인 자신의 몸은 비명을 지를 때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가까이 앉기를 바랍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던 한 남자의 붕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고장났다, 약해졌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패배자로 낙인 찍었지만 그 진실은 아마 여러분과 민호 자신을 그 가엾은 육체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 짓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 여성들의 폐경기를 큰 폭풍처럼 이야기하며 누구나 알고 공감해 줍니다. 하지만 남성들에게도 남성 갱년기, 엔드로파우스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누가 말해준 적이 있나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안드로포즈입니다. 민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40대 중반 한국 사회가 여전히 풍차에 좋은 나이라고 이름 붙이는 시기였지만 내면에서는 강인함과 열정, 그리고 성적 능력을 유지해주는 연료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조용히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30대 이후 남성의 이 호르몬 수치가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의 직장 생활 속에서 허덕이는 민호와 수많은 남성에게 그 수치는 1%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듯 급락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압박감 때문입니다. 민호의 몸을 하나의 국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두 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한 명은 테스토스테론으로 건설과 번성 힘을 상징합니다. 다른 한 명은 코르티솔로 경계와 전투 생존을 상징합니다. 민호가 긴장된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 KP를 달성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때 아내의 실망 섞인 눈빛을 걱정할 때 코르티솔 장군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대자연의 잔혹한 법칙은 이렇습니다. 신체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몸은 매우 영리하지만 실리적이기도 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위협받고 있다. 지금은 종족 번식이나 침실에서의 즐거움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살아남아야 할 때다. 그렇습니다. 민호는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생존 모드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번아웃, 번아웃, 완전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활력 저하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 뜬 눈으로 지사온 밤들과 생계를 위한 고민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회식이라는 이름의 파티들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독한 소주 몇 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내뿜는 담배 연기 기름진 고기들. 우리는 그것이 남성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혈관을 스스로 조르는 행위입니다. 발기가 일어나려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여 그곳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지만 민호의 혈관은 수년간 담배 연기와 과도한 지방에 파괴되어 녹슨 낡은 수도관처럼 딱딱해지고 좁아져 있었습니다. 공장은 가동하고 싶어도 파이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기계가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소름 돋는 분 계신가요? 자기 자신을 혹은 곁에 있는 남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민혼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밤처럼 모든 일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남자의 몸은 과묵하지만 항상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최근 들어 건망증이 심해지지 않았나요? 민호는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차 키를 어디 뒀는지 잊고 기념일조차 잊어버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산처럼 화를 내고는 금방 후회합니다. 그것은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부족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자꾸 나옵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테스토스테론을 묻어버리는 공동묘지입니다. 복부 지방이 많을수록 남자는 약해집니다. 민호도 그랬습니다. 한때 자기 몸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내 앞에서 옷 벗기를 꺼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밀한 징후, 남성 여러분은 아주 신경 쓰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아침의 인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의 자연스러운 발기, 야간 발기는 혈관과 신경 건강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것이 뜸해지고 사라진다는 것은 몸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호는 이 모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저 나이 탓, 일시적인 피로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안일함이 어떤 질병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호가 몰래 급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했습니다. 그도 다른 많은 남성처럼 차가 고장나면 엔진을 수리하려 하기보다 첨가제만 넣어 계속 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떠도는 약들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강요하고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억지로 피를 뿜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탈진한 사람에게 마라톤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심혈관 계통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그저 기진맥진한 정도로 끝났으니 운이 좋았던 것이지 다음번에도 행운이 함께할까요? 만약 제가 바람부는 그 포장마차에서 민호와 마주 앉아 있다면 술을 더 마시라고 하지도 당장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혁명을 시작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구할 수 있는 혁명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3가지 증가, 2가지 감소,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숨 쉬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호 씨 잠을 자야 합니다. 술에 취해 쓰러지는 잠이 아니라 깊은 잠, 치유의 잠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생성된다고 말합니다. 새벽 1, 2시까지 깨어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재장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십시오. 강남의 팀장에게 이것이 사치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의미하게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남성성을 되찾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당신의 밥상을 다시 보십시오. 아내 지은 씨가 장어를 구워주는 것은 맞지만 너무 태우거나 맵고 짠 양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자연히 남성에게 준 것들을 드십시오. 굴 지방이 적은 붉은 고기, 그리고 무엇보다 햇빛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밀폐된 사무실에서 일하며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비타민 D와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15분만 걷는 것이 비싼 영양제 한 움큼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히 멋진 팔 근육을 위해 헬스장에 가지 마십시오. 남자의 진짜 힘은 하체에 있습니다. 스쿼트를 하십시오. 케겔 운동 같은 골반 주위 근육 운동을 하십시오. 웃지 마세요. 이 운동은 출산 후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에 탁월하며 집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더 가볍고 자연스러워지며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증가가 있다면 감소도 있어야 합니다. 민호는 술과 담배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직장 문화, 접대 문화가 큰 장벽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병상에 누웠을 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십시오.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아내입니까? 담배와 술은 젊은 층과 중년 남성 발기부전의 재래 원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술상 위에서의 몇 분의 즐거움과 남은 생의 자신감을 바꾸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감소는 나눔 공유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줄이는 것입니다. 민호는 아내가 비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여자는 지칠 줄 모르는 섹스 머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연결과 감정을 원합니다. 아내의 이해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민호가 만약 여보, 내가 지금 문제가 좀 있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몸이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용기를 낸다면 지은 씨는 절대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 담백한 요리를 준비할 것이고 함께 산책할 것이며 끈기 있게 기다려줄 것입니다. 짐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심리가 편안해져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 애쓰는 남성이든 남편의 냉담함에 당황해하는 아내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성 성 건강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일이나 육체적 즐거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건강의 척도이며 몸의 목소리이고 가정 행복의 기상도입니다. 헛된 체면이나 너무 큰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죽이지 마십시오. 민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전문의를 찾아가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서울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 같은 세계적인 병원들이 있고 아주 유능하고 심리 파악에 능한 비뇨의학과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비뇨의학과에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교양 있는 남자의 행동입니다. 진정한 본대 있는 남자는 한 번도 약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는 사람이며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유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민호가 술집으로 꺾는 대신 집으로 향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열기를 희망합니다.